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순식간에 당뇨병, 그울이 오십니다. 요즘은 설탕, 과당, 탄수화물 같은 당분을 많이 먹다 보니 젊은 층에도 당뇨병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40대 중반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질병이었지만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겐 더 많이 생기죠. 그래도 직장이나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덕분에 당뇨병도 혈액검사로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쁘다고 검진을 미루면 결국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대표 증상은 3다 증상입니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목이 말라 더 자주 물을 마시고, 자주 배가 고파서 더 많이 먹게 되죠. 3다 증상과 더불어 체중도 급격히 줄어드는 증상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를 하고 아래 4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첫째, 공복 혈당 126 이상. 둘째, 식후 혈당 200 이상. 셋째,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00 이상. 넷째,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대부분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서 꼭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당뇨병은 옛날에는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로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현재는 당뇨병의 종류도 5가지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로 구분합니다만 이 외에도 임신성 당뇨, 췌장 질환으로 생기는 제3C형 당뇨, 성인형 1형 당뇨 LADA도 있습니다. 이 중 제2형 당뇨가 전체의 95%를 차지해 흔히 당뇨병이라고 하면 제2형 당뇨를 말합니다. 주로 40에서 50대 나이에 발병하고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비만, 지방간, 근육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 약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췌장에 인슐린이 고갈돼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에서 시작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치료의 핵심은 식습관의 개선과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한 인슐린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간단하게 인슐린은 혈당 조절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이자라고도 불리는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우리가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덕분에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고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한편 인슐린은 세포가 어떤 에너지를 쓸지 결정하는 대사 스위치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세포는 포도당을 사용하고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낮으면 세포는 저장된 지방산을 꺼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만약 인슐린이 없거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혈당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는 높은데 세포는 에너지를 못 써 체중이 급격히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2형 당뇨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졌다는 뜻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둔감해진 세포는 포도당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도당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과잉되면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 기능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상된 세포는 암세포로 진행될 수도 있고 스스로 세포 사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넘치는 포도당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합적 이유로 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넘치는 포도당이 혈관 속에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은 혈당만 낮춘다고 생각하시죠?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대사작용과 증식작용 2가지를 함께 하는데요. 영양과잉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대사작용을 하는 기관인 근육, 간, 지방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 부위들이 혈당을 흡수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더 올라가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만듭니다. 문제는 인슐린에 반응해서 증식작용을 하는 혈관벽과 심장입니다. 이곳은 인슐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증식작용이란 특정 부위의 조직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도록 작용하는 것인데 과도한 인슐린에 반응하는 혈관은 더 두꺼워지고 심장은 더 비대해지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은 망가지면서 고혈압, 동맥경화가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건강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뱃살 관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남는 포도당을 저장하기에 좋은 지방으로 변환해서 지방세포에 보관합니다. 이때 주로 저장하는 장소가 뱃살입니다.
뱃살은 지방세포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은 남는 영양분을 뱃살 지방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즉 공복일 때나 운동할 때 지방산으로 꺼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런데 뱃살이 과도하거나 지방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높은데도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을 혈액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영양과잉 상태인 몸은 지방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간과 췌장, 근육에 붙어서 지방간, 지방췌장, 지방근육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제2형 당뇨가 쉽게 생기게 만들죠. 기억하세요. 당뇨 예방과 관리의 출발점은 뱃살 관리입니다. 오늘도 건강 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방간은 우리 몸의 대사 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질병입니다. 간은 우리가 굶거나 자는 동안 먹지 않아도 뇌와 신체를 유지하도록 포도당을 만들어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높아지고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면 간은 혈당이 과잉되지 않도록 포도당 생산을 멈춥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포도당 만들지 마 해도 무시하고 계속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공복에도 식사 후에도 혈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침 공복 혈당이 서서히 100을 넘기 시작하죠. 또한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으로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합성합니다. 인슐린은 간이 중성지방의 합성과 방출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는데 간에 지방이 끼면 중성지방을 혈관으로 계속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시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높은 중성지방 수치, 지방간이 관찰되었다면 그건 당뇨로 가는 문 앞에 도착하신 겁니다. 절대 그 문을 열지 마세요. 지방간 가볍게 보셨다가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혹시 식후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먹은 포도당의 약 70%는 팔, 다리 근육이 흡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혈당을 흡수하는 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하지만 뱃살이 많으면 혈액에 지방산이 넘쳐나고 근육은 포도당 대신 지방을 먼저 씁니다. 결국 혈당은 흡수되지 않고 쌓입니다. 게다가 근육에 지방이 끼면 인슐린의 명령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면 인슐린이 없어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운동만 해도 혈당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뇨병은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입니다. 뱃살을 줄이고 허벅지를 키우세요. 답은 운동입니다. 오늘도 건강 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당뇨약을 잘 챙겨 먹는데도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저혈당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저혈당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저혈당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당뇨약이 혈당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당뇨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 맞을 때 밥을 거르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술을 과음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이미 떨어진 혈당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왕창 써버리고 무리한 음주는 간이 포도당 만드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게 합쳐지면 운전하다가 혹은 자는 사이에도 저혈당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약 먹었으면 식사는 꼭 챙겨 먹습니다. 둘째, 땀 흘리는 운동 전후엔 간식을 먹습니다. 셋째, 술자리 땐 안주를 부족하지 않게 먹습니다. 넷째,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인슐린은 꼭 복부 같은 피하지방에 주사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방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어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만큼 중요한 게 식사와 생활 습관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건강 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예전에 마른 당뇨가 많았습니다. 쌀밥 위주의 식사와 단백질 부족 때문에 생긴 거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먹을 건 풍족한데 몸 움직이는 시간은 적죠. 새로 진단받는 당뇨인의 3분의 2는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당뇨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살이 빠지면 혈당이 내려가고 약도 줄고 합병증도 줄고 심지어 10%만 감량해도 당뇨약 끊을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당뇨약도 체중 감량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LP-1은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메트포르민은 간접적으로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 SGLT는 소변으로 당을 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뇨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줄이고 천천히 오래 씹는 음식 많이 드세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매일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땀이 나는 운동도 매일 하면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단, 저혈당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한 식사 감량이나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당뇨 관리의 킹핀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도 건강 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